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길게 보면 이 주식이 500% 대박 납니다. 꾸준히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삼성 로봇 종목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갈지 오늘 집중해서 꾸준히 사모을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54,8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이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어떤 자료집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포트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 전망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제가 총 정리한 자료집이니까 모두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로봇 길게 보면 이 주식이 500% 대박 납니다. 어떤 종목을 꾸준히 사모아야 되는지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떴습니다.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게 바로 광복절 특사였죠.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복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면과 복권이 뭐가 다르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면은 말 그대로 죄 그 자체를 없애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사면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죄에서 나온 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겠죠. 복권은 뭐냐면 죄는 있어요. 죄는 있어요.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자격 박탈, 그리고 권한 박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이 됐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5년 취업 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고 이제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돌아온 거고, 앞으로 정말 회장으로 취임하는데도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추후 기대감, 특히 M&A라든가 아니면은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이 정말 크게 한번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가 더 중요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길게 보면 이 주식이 충분히 500%까지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꼭 꾸준히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죠.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승진하나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죠. 왜냐면 지금까지 이 모든 대기업들에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올라가지 않은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만 현재 부회장 자리에서 회장직을 지금 공석으로 두고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마 조만간 승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되면서 삼성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의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 배려에 보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가치,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삼성그룹은 450조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아직 뭐 대단히 진행된 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의 복권은 이번 이 재계에서 그룹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다시 이 운전할 수 있는 이제 운전자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고 삼성 이 회장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룹 내 사업 방향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짜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긴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새 컨트롤 타워와 이 총수의 지배력을 높이는 좀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장 승진이 안 됐던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취업 제한이란가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복권이 되면서 아마 이 회장 승진을 하고 삼성전자를 제대로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좀 문제라고 했던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복권이 된 상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 이제 회장 가능성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초대형 발표라든가 초대형 투자라든가 뭔가가 이제는 가능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제일 사람들이 관심 많은 게 M&A죠. 지금까지 M&A를 한다 100번 1000번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번에야 진짜 복권이 되고 나서야 가능성이 있게 됐다는 거죠. 삼성전자 초대형 M&A 재시동입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가량 멈춰있던 인수합병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수 사법 리스크로 수년간 글로벌 경쟁사들과 달리 대형 M&A라든가 우리가 흔히 하만을 제외하고는 M&A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능해야 된다. 2016년 10조 원을 투입했던 하만 이후 빅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회장은 이미 지난달 형기가 끝났지만 이번 3회를 맞춰 복권으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 제한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롭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M&A는 사실상 이 삼성전자의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누군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취업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발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M&A 발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제적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주도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사업 비전과 지난 2019년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M&A가 중요하고요. 이번 유럽 출장을 통해서 M&A 후보군을 또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M&A 유력 후보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도 있지만 회사 로봇 관련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XP 같은 경우에도 이번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AP, 인포테인먼트 등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기업 중 하나고요. 그래서 아마 인수합병 후보자로도 지금 보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영국의 팹리스 기업인 ARM도 인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M&A 후보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M&A 연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M&A 발표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총수가 없었던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총수의 부재로 정말 몇십 조, 크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M&A가 가능했으나 이번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복권으로 아마 앞으로 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조만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졌던 M&A 플러스 발표하기로 했던 것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8월 삼성전자 로봇 발표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M&A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웨어러블 이외에도 보여줄 로봇 많다라고 이번에 언급이 됐습니다. 20세기 말 공상 과학 영화 시리즈 로보캅은 온몸을 잃은 전직 경찰이 강화 인간이 돼 악당을 무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역사 속에 있는 영화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체 일부를 대체하거나 신체를 강화하기 위해 기계를 이식하는 결합체를 사이보그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이보그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의료 분야입니다. 실제 걷기 힘들거나 또는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또는 뭐가 없는 분들한테 어떻게 로봇을 이식함으로써 정말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신체가 있는 것처럼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심장이나 인공와우 등 제 기능하지 못하는 장기 혹은 신체 기관을 기계로 대체하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 웨어러블이 조만간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기대감이 크고 기술력도 높다라는 거죠.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잼스지만 이름이 피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보행 보조 로봇이 피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관절, 무릎, 발목 작용에 이 보행에 관여하는 주요 근육의 부하를 덜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 가량 빠르게 걸을 수 있다. 힘이 좀 덜 들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FDA라든가 이제 이 실제 건강보험이 좀 등록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 9월에는 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제표준 ISO 14482, 13482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표준을 받은 부분에서 제일 기대감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로봇을 우리가 지금처럼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시를 한대, 출시가 가능하대 말만 들었어요. 근데 이 로봇이 원래 예정은 8월 출시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불확실성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8.15 복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되면서 아마 곧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시작으로 그 다음 로봇 기대감이라든가 개발에 아마 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뿐만이 아니라 삼성이 웨어러블 로봇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의료원에도 공급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피셈 상용화에 집중할 계획은 없다. 웨어러블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뿐만 아니라도 다른 로봇에도 충분히 투자하고 더 나은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이용한 로봇도 선보인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돌봄 로봇, 삼성봇 케어, 그리고 고객 응대 로봇, 삼성봇 리테일, 공기 정화 로봇, 삼성봇 에어 함께 공개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더 나은 로봇들,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로봇이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의 로봇 산업은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는 상황이고,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로봇 개발 역량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보고 있고요. 향후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까지도 TF팀을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었고, 그리고 인재 영입도 10배 이상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 웨어러블 로봇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로봇, 더 발전된 로봇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언급한 걸 현실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잠깐 스쳐 지나간 이슈가 있죠. 바로 무인 공장입니다. 이게 진짜 말로만 진행된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로봇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2030년 무인 공장 도입하는 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 가동을 추진한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나서면 다른 기업들이 후발로서 아마 이 무인 공장 다들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030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생산 공정을 100% 자동화 기계로 바꾼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력 문제 그리고 채용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반도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술력도 들어가고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 건강상의 문제고요. 그리고 체력의 문제, 그리고 정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건강할 수는 없고요. 항상 체력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눈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로봇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것도 노조도 안 만들고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로봇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날 수 있다. 왜 24시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존 생산 인력은 서비스업과 R&D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 감소가 품질 향상을 이끌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라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파업도 없고 효율이 좋을 거다. 24시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무인 로봇 2030년까지 전환한다라는 것.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복권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삼성전자 로봇 관련된 이슈는 너무나도 많은 거 아닙니까? 성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독주하고 있으면 누가 가만히 안 있습니까? 당연히 현대가 가만히 안 있죠. 영원한 라이벌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복권에 맞춰서 현대차그룹 미국 로봇 AI 연구소 만듭니다. 국내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개발을 하고요. 정의선 회장이죠. 사실상 정의선 회장은 이 이재용 부회장과 다르게 회장으로 취임한 지 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미래 신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미래차 신속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를 국내에 추진을 하고요. 로보틱스, 자율주행,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 신사업과 직간접적인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도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케임브리지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모비스, 현대차, 기와 세계사는 AI 연구소에 총 약 5,500억 원을 출자를 했고요. 그래서 AI 역량을 꾸준히 확보해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AI 연구소 소수 지분을 투자할 예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연구소 법인명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인스티튜트가 유력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위한 정말 독점 연구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은 이 로봇 시장은 57조 규모에서 지금도 3년 안에 대략 230조까지 거의 5배, 500% 이상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로봇 시장을 놓친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500%고 20년 동안 500%면 인정하지만 3년 안에 500%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AI 연구소는 차세대 로봇의 근간이 될 기반 기술 확보를 추진합니다. 운동지능, 인지지능, 로봇 기술력을 지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하고 유효성을 검증하고 로봇 제어의 한계에 도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은 자율주행 최근에 42닷을 인수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에 좀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봇도 결국엔 자율주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소프트웨어 또는 연구소 개발, 그리고 42닷 인수까지도 모두 로봇 성장을 위한 이 방안 중 또는 계획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현대차도 이번에 미국에다가 AI 로봇 연구소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세대 로봇, 정밀 로봇, 정말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의 로봇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도 그렇네요. 다른 기업들은 뭐 로봇 안 하나요? 삼성, 현대만 집중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번에 현대 로템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최근에 방산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 국내 최초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싸우지 마라. 이제는 싸움도 로봇이 합니다. 보시면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 신속 연구 개발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까지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 본체, 임무 장비, 원격 조종 장치 등 육군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팔, 원격 무장 통제 장치, 성광 포금탄 및 체류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등 임무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족형 플랫폼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로보틱스, 첨단 기술 중심으로 미래 방산을 좀 키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체계 종합을 맡아 레인로보로틱스의 민수용 다족보행 로봇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군용 개조 개발에 나서고요. 그래서 대테러 작전용 다족보행 로봇은 아마 충분히 앞으로의 이 방산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다? 현대로템은 이제는 전쟁 그리고 이제는 이 테러를 이제 제압하는 대테러용 로봇도 누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총을 맞아도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죽어도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로봇이 다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로봇의 순기능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보다 솔직히 로봇이 소중하진 않으니까 사람의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끝이고 로봇은 또 만들면 되니까 오히려 로봇으로 전쟁하고 싸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현대로템에서 개발하고 있구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최근에 테슬라가 이번 9월에 휴머노이드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또 그걸 보면서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죠. 누가? 중국도 이번에 휴머노이드를 공개를 합니다. 한국만 난리가 아니에요. 미국만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샤오미입니다. 로봇 사업 확장하는 샤오미고의 휴머노이드 사이버원 깜짝 공개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휴머노이드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인간 형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족 보행 사이버 독에 이어 자체 제작한 휴머노이드 이족 보행 로봇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원을 선보였습니다. 키 177에 몸무게 52kg, 메탈 브로 별명 갖고 있는 로봇이고요. 별자리도 있습니다. 딱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로봇과 몸무게라든가 키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날 행사에서 샤오미 CEO는 직접 무대에 올라 사이버원을 시연했습니다. 사이버원은 레이쥔에게 꽃을 건네주며 쿵푸 동작을 선보이고 대화를 나누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기계적 성능은 모두 샤오미가 자체 개발했고 우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알고리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원은 비전 모듈과 AI 기반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3차원으로 인식해 사람 동작, 표현을 인식할 수 있고요. 사람 감정도 읽고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휴머노이드의 좀 정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가격은 얼마?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여러분들이 이제 외제차 중에서도 이제 스포츠카 대신에 휴머노이드를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사람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로봇들이 나아주고 있구나. 충분히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제는 중국에서도 샤오미가 사이버원이라는 이 사람과 똑같은 형태의 로봇을 이번에 이 시제품으로 보여줬다. 앞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기대감이 나아졌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당연히 미국 나왔죠. 한국 나왔죠. 중국 나왔습니다. 어디? 일본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시면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일본에서 개발한 거대 인간형 로봇이 화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게 로봇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와, 이게 무슨 로봇이냐? 무슨 마징가 제트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사람 대신 위험한 작업을 해주는 거대 로봇이 일본에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의 철도 회사 JR 서일본은 철로 작업에 사용할 다기능 철도 중장비의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됐고요. 그 모습이 공개되자 철도비 로봇 마니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공사용 차량과 인간형 로봇이 합쳐져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높이의 작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락이나 감전사고 없이 로봇이 다 해서 이제 산재 사망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철도에서 위험한 정말 전류가 흐르는 곳들을 이렇게 로봇이 정말 사람처럼 닦거나 또는 처리를 하거나 뭔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습은 밑에서 볼 수가 있고요. 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안전관리를 매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위험하다. 왜? 자동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가선의 높이는 4-5m고 또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자동차를 움직일 정도니 전동차를 움직일 정도니 상당히 고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고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이 몸에 정말 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이번에 착수한 게 다기능 철도 중장비고요. 인간형 중장비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구부려 부품을 정확하게 집어낸 두 팔, 검은색 바탕에 선명한 오렌지색이 가미된 바디를 갖췄고요. 조종자가 머리를 흔들면 로봇도 따라 흔들고 조종자가 팔을 흔들면 로봇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나 되는 파이프를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는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2024년 실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차량 조종사 보조 인력 총 3명에서 4명 정도가 필요한 로봇이고요. 그래서 차량에 타서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 육안으로 확인하는 사람, 나중에는 이제 대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말 깔끔하죠. 이렇게 크레인이 있고요. 이 크레인으로 로봇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로봇이 이제 철도에서 고압 전선이라든가 또는 높은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거를 대신 일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만 보고 만화에서만 보던 로봇이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종자는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로봇의 관점으로 로봇을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로봇이 똑같이 움직이는 조정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일본에 따르면 20에서 30분이면은 조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외형이 있고 손발의 수나 머리 위치 등 사람의 형태에 가까울수록 조작하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조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분에서 30분이면 조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는 사람 모양과 같은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이라면.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도 모두 지금 시제품 출시 및 개발을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대한민국을 가속화하는 이슈가 뭐였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이었다. 그 복권에 따라서 이번 8월 삼성 로봇 출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플러스로 삼성의 이제 M&A 안에 로봇이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인수합병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로봇에 대한 성장성을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이제 이거를 국산화시키는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로봇 감속기 관련주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감속기는 아니에요. 유일로보틱스. 얘는 감속기는 아닌데 최근 로봇 대장주예요. 그래서 넣어놨고요. 감속기는 SPG 그리고 우림 PTS 그리고 해성 TPC입니다. 로봇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로봇 감속기입니다. 우리 대부분 일본 걸 쓰는데 이제 국산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50% 60% 점유율 높이다 보면은 당연히 기업 성장성은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유일로보틱스는 감속기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 대장주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 사야 되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1선 다을락 말락 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 밀리고 있는데 21선 근처에 오면은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PG도 마찬가지죠. 21선 근처에 왔을 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우린 BTS도 21선 근처에 왔을 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해성 TPC도 똑같습니다. 21선 근처에 왔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려도 상관없습니다. 눌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로봇 관련주니까 관심 많이 갖고 있어라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꾸준히 관심 갖고 사모으는 거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 로봇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2차 전지도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도 총 정리해서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모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 검색하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 당일 리얼 추천주도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테마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들어가서 무료로 보시면 된다. 들어가시면 저희가 100%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10일, 11일, 10일, 9일, 8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니까요. 종목도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겠다. 당연히 제가 8월 16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 또는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네옴시티 이슈가 있었으면 왜 움직였고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최근 이슈와 관련주 매일매일 올라오니까 알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